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공부법의 대가, 그리고 9개월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신 대한민국 신화를 창조하신 이윤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공부법에 있어서 대한민국 공부법 1타 강사로 유명하시고요. 형법 변호사님으로 네. 아주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개월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셔서 변호사가 되신 신화를 남겨셨는데요. 그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법이라고 하기는 일단 운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겸손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 사람들이 어떤 하고 있는 방법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라든지 네. 어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네. 이 방식대로는 과연 내가 시험이라는 어떤 관문을 뚫는데 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질문을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이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어떤 종전의 티피컬한 방식으로 해서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부법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생각하는 체계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명확하게 진짜 학문을 위한 공부랑 일반적인 어떤 배움이랑 많이 안 나눠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네. 일본 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네. 이제 한국의 공부법 기존에 나와 있는 수기라든지 이런 걸 재분석하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수기라든지 그다음에 네. 합격탕 인터뷰 같은 걸 한 걸 보면은 다 비슷하게 좀 보이거든요. 네. 기본에 충실하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시각들을 가지고 보니까 제 편이 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를 알아야 거기에 네. 맞는 약도 먹을 수가 있고 몸도 네. 낫고 그렇거든요. 네. 위장이 안 좋은데 두통약을 먹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의 우리나라의 공부법들은 좀 그런 게 많았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열심히 해야 사고, 두뇌, 근육이 커지는지 네. 이게 키워지고 시험을 뚫는지를 가르쳐주지 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잘게 나눠서 보는 연습을 했고 그런 걸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배웠고 그렇게 해서 방법적으로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네. 제가 보통 수험 생활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이게 네. 내가 시험 치는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네. 될지 안 될지 되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뭐 3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운이라는 걸 좀 제외하고 보면은 재능, 네. 그다음에 노력, 방법이 있는데 네. 재능도 어차피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나요. 다른 사람 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남은 건 노력하고 방법인데 방법적인 것도 제가 이미 좋은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네.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네. 이제 피나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측근의 말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책을 참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책을 많이 읽으면 네.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했는데 아주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네. 맞기도 하고요. 그다음 좀 더 네. 넓은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데카르트라는 옛날에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책을 읽으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네. 훌륭한 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얻고 싶은 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테드 강연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 네. 세바시도 보고 막 그러는데 뭔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네. 책에는요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막 군더더기 없이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남의 어떤 인생을 사는 방법이나 인사이트를 훔칠 수 있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네. 물론 안 좋은 의미의 훔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피카소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청 위대한 화가인데 훌륭한 화가는 남의 거를 그냥 모방한다. 네. 하지만 정말 위대한 화가는 완전히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다. 와. 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 네.
기존의 현인들의 뭔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독서인 것 같고 네. 근데 그 독서의 어떤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자기개발 그리고 공부법으로 들어갔을 때도 네.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방이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를 밝히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정보를 발명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발명된 정보를 사는 일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요. 네. 내가 지금부터 정보를 발명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에디슨이 되겠다는 뜻인데 너무너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책을 그냥 사면은 그 정보를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처음부터 정보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거는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서적들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전문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흡수를 시킨다는 네네. 또 흡수를 하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능력을 또 가지신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공부를 잘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변호사님의 직업에서 공부법 분야를 집중 있게 다루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변호사 분들 중에 공부법 네. 다루는 분야 한 서너 분 정도 더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을 이제 올해는 안 하시고 지금 네. 이제 거의 컨텐츠를 안 올리시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요. 네. 조금 이제 공격적인 네. 말이긴 합니다만 기존 학원에 있는 방식들이 네. 과연 이게 어떤 한 청춘의 인생을 네. 낭비하지 않게끔 정말 이게 음. 효율적인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가정을 세우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공부법들을 보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학원이 제시하는 것들 안 해도 네. 되더라고요. 되고 와. 실제 그 당시에 네. 저는 이제 제 동생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동생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본적으로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런 걸 네. 좋아하는데 그때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 네. 굳이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머저리티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의문을 안 가지고 살았거든요. 특히 공부 쪽은. 네, 맞아요. 네, 그냥 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네, 게 있다 네, 보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로 얼만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결여돼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인적인 자원들이 거의 네. 전부인 나라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불만들을 가지고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네. 뭔가 실패를 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벼룩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갖고 실험한 게 아니고 와. 뭐 벼룩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요. 네. 나중에 천장을 없애도 딱 거기까지만 뛰어요. 오. 그게 이제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우리 벼룩처럼 살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깼으면 좋겠다. 네. 우리 스스로 다 가능성을 펼치면 좋겠고 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네.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째 노력, 노력. 둘째 노력, 노력. 셋째 노력이에요. 노력.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네. 영역에서 있어서 재능이라는 것이 미치는 네. 영향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네.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노력함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노력주의 성공 신화. 우리가 네. 예전 아메리칸 드림도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네. 근데 미국에서 어떤 그 대학 들어갈 때의 부정 문제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마이클 샌델이 그 책을 쓰게 됐었는데, 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 책에 저는 그 정도까지 어떤 세상을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재능이 미치는 거는 너무 압도적이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과연 메시라든지 이런 마이클 조단 같은 선수들이 재능이 없었냐고 한다면 재능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스포츠라든지 다른 영역 분야보다 공부는 너무너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티오가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농구를 3,000등을 한다. 네. 축구를 3,000등 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생각할 때 네. 프로 선수로도 못 살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프로 선수 등록된 분이 100몇 명인가 막 그랬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공부를 만약 3,000등 하면요. 서울대학교를 가고도 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서울대라고 하면 최고의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재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능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다 빠지고 나도 안 재능러들. 재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떠냐. 어디 가면은 친구들 만나고 막 네. 누구 만나고 그러면은 천재인 척 하고 싶어요. 천재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지만 술 한잔 먹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엄청난 노력합니다. 진짜. 아, 저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전 서울대 못 갈 것 같은 게 우리 특히 이제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남들이 한 번 했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한 일을 적어도 2-3번 하는 친구들이에요. 와, 진짜. 끈기. 네, 끈기가 노력. 엄청납니다. 와. 그게 저는 같은 일을 2번은 절대 못하고. 적어도 제가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분들보다 표본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네.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노력, 멘탈. 네.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정신 에너지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거기서 난 노력을 했다. 근데 그래서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에이 뭐야 뻔한 얘기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엄청난 집념과 노력, 내가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네. 결과에 있어서 남들과의 차별성을 좀 네.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렇군요. 네. 2번째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미각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딱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과가 안 나와. 나와 여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방법을 즉각적으로 잘 좀 수정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 이제 뉴타입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존 사람들은 약간 이렇거든요. 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완벽한 플랜을 짜가지고 네. 이거를 실행에 자꾸 옮기려고 노력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했는데 뭔가 이거 아닌데? 나랑 안 맞는데? 방향성이 잘못된데 이러면은 즉각적으로 이걸 수정해가지고 바로 피드백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거기서 계획을 세워나가요. 네. 근데 요즘에 어떤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를 한번 네. 봐도 우리가 이 아마존에서 상장하고 나서 한 사업 개수가 200개가 넘는데 네. 그중에 70개 정도 처리를 했어요. 네. 해보고 안 되니까 바로 빠진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진짜 유연성 있는 사고를 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안 되는 걸 한다 이런 일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다음 3번째로는요, 이분들은 좀 멘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대해주거든요. 네. 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옆에서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너는 해도 안 돼. 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도 바로 알아요. 네. 집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선생님도 똑같이 대합니다. 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요, 주변에서도 그걸 그렇게 대해줘요. 네. 그 명심보험에 자신자 인혁신지라는 말이 있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그걸 다 되게 늦게 깨달았지만, 뭔가 이 친구들은 무너지지 않는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 이게 막 시건방지게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좋은 점만 받아들여야겠다. 네. 예를 들어서, 너는 해도 절대 한다라고 했을 때, 감정을 빼고, 네. 뭔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겠지? 내 문제점이 뭘까?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을 해서 좀 사고를 봐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네.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신감, 진짜 네. 나를 믿는 마음, 이런 네. 것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기술에 있어서 2차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래 네. 교육학에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엔 더 중요한 시대가 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금 3가지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그것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거의 일치한다. 네, 그런 것 지금 그 같습니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정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2번째는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긍정적인 사고. 네. 예. 근데 정말 이거는 제 머릿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윤규 변호사님과 완벽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공부의 초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